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이것저것 열심히 살고 있고요. 네. 미래학교, 요 얘기 좀 할까요? 제가 이제 학교를 옮겼는데 재계교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학교에. 그래서 제가 나름 체육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으니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세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AI와 빅데이터 사례를 배워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저희 학교한테 9천만 원을 뭐 내려보내가지고 스마트 건강 관리 교실이라는 거를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다음번에 또 와서 배우고 또 발표할 수 있으면 발표하고 그러려고 이제 오늘 이제 왔고요. 미래학교 체육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 2021년에 제가 했던 사례예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 했는 게 아니라 이미 4년 전에 제가 했던 사례고, 4년 전에 했을 때의 어떤 느낌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에 어떤 미래학교 체육이 도대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퀴디치라는 게 있잖아요. 막 날아다니고. 우리가 이런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검색을 해보면은 보통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뭐 VR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맞추고, 아니면 이렇게 쓰고 하는 것들, VR, AR 막 이렇게 돌리는 것들. 그 중에서도 저는 어느 날 아이패드의 어플 중에 홈컴퓨터 어플이라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녹음 궤적을 다 지금 추적하면서 출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다 따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농구 어플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상당히 유명했죠. 유명하죠, 지금도. 자, 저희 반에는 21년에 아이패드가 20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체육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홈코트 어플은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홈코트 앱에 처음에 들어오면 이런 UI가 나타납니다. 제 아이디로 들어가면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오는데, 액티비티스에서 뭐 나이키, 포미, 볼 핸들링, 슈팅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보면은 나이키는 여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공으로 하는 것들이 보이죠. X를 누르고 볼 핸들링으로 가보겠습니다. 볼 핸들링으로 가면은 공을 튀기면서 뭔가 하는 게 나와요. 드리블을 하면서 뭔가 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저버티라고 해가지고 민첩성 활동인데요. 이렇게 이게 수비 연습하는 거죠. 결국에 농구에서 이렇게 초록색깔을 치면서 점수를 올리는 이런 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도 재밌습니다. 요 활동을 아이들하고 많이 하려고 하는데 크로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다가 자신의 신체를 넣어보는 활동입니다.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플랭크 자세도 해야 되고, 점프도 해야 되고, 스쿼트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여기까지가 홈코트 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어플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비접촉 체육 수업이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코로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체육 선생님들의 고민이 엄청 났었죠. 2025년에 따지고 들어보면은 이제 비접촉 체육 수업은 바뀌어야죠. 우리 접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어떤 디바이스나 기기를 활용한 체육 수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요 한 문장이 바뀌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수업을 했어요. 지금 요 상황은 이제 탐색 단계인 거예요. 애들한테 그냥 던져주고, 이거 뭔지 한번 해봐. 다양한 어플이 있어. 다양한 활동이 있어. 해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제가 있던 학교는 그렇게 학군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의욕이 떨어진 아이들이 많았던 그런 학교의 학생들이었는데, 또 교육사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학교일수록 비만도가 높고 학생들의 체육 참여도가 낮고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이렇게 비만도가 높은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 게 그런 거죠. 근데 그런 학교에서 이제 이런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우선 흥미가 있으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고민이 필요합니다. 1인 1패드가 좋을까요? 2인 1패드가 좋을까요? 우리는 보통 에듀테크 처음에 들어왔을 때 1인 1패드를 생각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디벗 사업이라 해가지고 3, 4학년에 지금 초등학교에서 모든 1인 1패드를 줬는데, 사실 수업 시간에는 1인 1패드를 꺼내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협력을 일어나게 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1인 1패드를 줘버리면 애들이 자기 거에만 몰입해서 다른 친구들과 의사소통이나 협력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2인 1패드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때로는 4인 1패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안에 되게 재미난 게임이 있는데 제가 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정하고 촬영했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2대가 보이죠? 이렇게 인첩성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죠. 이게 재밌는 게 내가 하면은 재밌거든요. 옆에서 남이 보면은 뭐 하는 거야? VR과 AR 다 그렇잖아요. 혼자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아이패드 가지고도 체육 수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사실 아이패드라는 단어는 뭐 탭이든 갤럭시 탭이든 다른 걸 다 치환될 수 있는 거죠. 자, 좋아 보이시나요?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네. 자, 근데 이게 미래학교 체육 구현한 건가요? 약간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이 어플만 사용하는 교사는 100점 만점에 50점짜리 수업하는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에서 단순히 아이들한테 아이패드를 주고 어플을 소개하고 해봐라고 하는 수업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사가 아무나 와서 해도 되는 수업인 거예요. 그럼 누구나 아이들은 다 즐겁게 참여하겠죠. 그럼 그게 정말 좋은 수업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00점짜리 교사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교수학습 방법이 추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볼 때 Y랑 How랑 What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이든 연수든 뭐든 어떤 도구는 What인 거죠. 그래서 아까 액티브 아케이드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 패티컬 보드가 나오고 다 What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체육 수업을 왜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직전에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뭐 네발달 해주시면서 그러면은 그 Y를 위해서 하우투 교수학습 방법은 뭘 적용할 건데, 그러고 나서 나와야 되는 게 What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2021년에 동료장학 공개 수업을 했을 때 홈코트 어플을 썼어요. 근데 저는 협동학습 TGT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모든 친구들끼리 우리 모둠의 승리를 위해서 협동하고 다른 모든 친구들과 경쟁하는 구조를 통해서 협력하는 체육 수업을 끌어내고 싶었기 때문에 저런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업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이제 쭉 모든 편성부터 해서 요 순서대로 가는데, 수업의 전체 흐름을 먼저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다 찍으셨나요? 제가 아까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어 아쉬워가지고. 네. 저를 찍으면 좋겠지만. 네. 잠깐 기다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전체적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친구 죽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드렸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모든 편성을 해야죠. 뭐 모든은 이질적인 구성원을 해서 모든간 균등하게 그렇게 이제 구성하는 게 제일 낫죠. 협동학습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과제 및 제시를 합니다. 저는 이제 민첩성이라는 거를 기르고 싶어서 저런 걸 할까 아니면 뭐 크로스 트레이닝을 할까 뭐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제시한 거는 요거였어요. 아까 보셨지만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저 네모칸 안에 몸을 꾸겨 넣어야 되는 거죠. 점프도 하고 이거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1분 동안 하면은 와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지난번에 저희 이 학회 연구에서 겨울에 이제 요거 소개해 주셔가지고 체험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1분 동안에서 이 안에 빨리 들어올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플 내에서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도 쳤는데 요거를 아이들한테 제시하고 아까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1차 연습을 모든 별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아까 영상 보셨지만 했겠죠. 그 다음에 모둠 내에서 순위 결정 시합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애들끼리 다 1모둠 절로 가, 2모둠 절로 가 한 다음에 하고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수업의 이제 장점은 아까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학생 참여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교사는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교사도 편하죠. 왜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잘하고 있니? 그래 열심히 하고 좋아 막 이런 거 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모둠에서 이제 순위가 나오고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기억했다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저는 체육 수업이 신체 활동이 기본이지만 신체 활동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아이들끼리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리끼리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어떤 것 같아? 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선생님한테 와서 모든 별로 이제 점수를 다 얘기했으니까 저한테는 쭉 각 모둠에 1, 2, 3, 4 이 모둠에 1, 2, 3, 4가 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모둠과 시합을 한 다음에 점수를 매기는 걸 합니다. PGT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요. 이 모둠 내에서 얘가 이제 1등이죠. 김 땡땡이가 914점. 그 다음에 여기 손 땡땡이가 제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요거를 이런 식으로 각 모둠의 1등끼리 시합을 하고 각 모둠끼리 2등끼리 시합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런 친구들은 4등이라서 맨날 체육 시간에 소화해봤지만 각 모둠의 꼴찌들끼리 시합을 하면 꼴찌들의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와 나는 이 모둠의 꼴찌지만 우리 모둠에 가장 많은 점수를 가져왔어. 이게 팀 게임 토너먼트의 가장 큰 장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경험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모둠에서의 제일 잘한 애가 얘니까 얘는 4점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 있는 친구는 모둠에서 1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 친구들끼리는 꼴찌를 했기 때문에 1점밖에 못 얻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기가 죽겠네요, 그죠? 맨날 자기 한축하던 애가 이제 나도 좀 겸손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5경기는 제일 어려운 애들이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얘는 이제 2점, 1점 4점인 애가 1등을 한 거겠죠. 그럼 남 땡땡이는 평소에는 되게 체육을 못해서 소외받았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1등을 했으니까 얼마나 모든 애들이 뭐 축하해주고 고맙다고 하고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PGT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수를 다 합해가지고 총점을 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등수를 매기면 되는 거죠. 누가 1등 했어요? 어떤 모둠이? 3모둠이 1등 했네요. 17점으로. 모둠 친구들끼리 또 박수 쳐주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게 팀게임 토너먼트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각 모둠 3등끼리 시작을 하는 걸 아까 보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이거? 이 프로젝트에다가 이 아이들의 각각의 화면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 입장에서 볼 때 좋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내 팀이 하는데 왜 3개밖에 없는 줄 아세요?
기술은 디바이스는 결정적인 순간이 꼭 안 되잖아요. 그 공개 수업하는데 한 대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재밌게도 안 됐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게 이제 관광 관람객들이 볼 때 괜찮은 거죠. 제가 이걸 언제 했다고요? 2021년에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야 나 이거 연구대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집상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나가진 않았는데 이게 맥북을 저는 써요. 그 맥북에서 이제 리플렉터라는 어플이 있어가지고 리플렉터 어플을 켜고 이제 제 아이폰이 핫스팟이라고 하잖아요. 테더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맥북이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 막 아이패드든 아이폰이든 6대, 7대, 8대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맥북을 빈 프로젝트에 띄우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선생님 다 뭐라고 하세요? 아 나는 맥북 안 쓰는데. 다른 건 없어요? 네.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봤더니 저희 학교에 제가 제 개교학교라고 했잖아요. 전자칠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하? AHA? 네, 아하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연결을 하니까 여러 대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것처럼. 그래서 아 저렇게 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는 이동식 전자칠판 많잖아요. 체육관에다가 저희 학교 실제로 이제 갖다 놨는데 갖다 놓고 패드든 탭이든 연결 많이 한 다음에 쭉 해놓고 아, 저런 식으로 아이들이 다 볼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수업을 왜 했어요? 아이들 체력을 기르고 협동심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학습 방법으로 협동학습 방법 중에 TGT를 적용을 했고 컨텐츠를 뭘 갖고 왔어요? 네, 홈코트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주제가 홈코트지만 이렇게 수업하면은 이 홈코트는 다른 걸 다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액티브 아케이드로 바뀌어도 되고 뭘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사하면 고민할 부분은 what도 중요하지만 why랑 how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수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결국에는 우리 미래학교 체육에 대해서 뭐 에듀테크도 AI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새로운 기기에만 하면은 사실 업자들이 휘둘릴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나의 체육교육의 철학은 뭐냐, 방향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좀 수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니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